이찬원의 한 스태프로부터 받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람은 최근 이찬원의 작업실을 지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찬원과 매니저는 서로 큰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찬원의 매니저는 화를 내며 이찬원의 약병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 스태프의 폭로에 따르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이 사람은 이찬원이 진찰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해서 매니저가 화를 내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목격한 후 이 스태프는 이찬원이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찬원이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서 궁금증을 드러냈습니다. 매니저의 격렬한 태도에 이 스태프는 이찬원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많이 걱정했습니다. 저희는 이의 소식을 접한 후 빠르게 이찬원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모든 일을 문의하였습니다. 매니저는 그 스태프가 목격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이찬원이 2개월 전부터 머리가 자주 아파서 진통제를 먹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니저는 이찬원에게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조언했지만 이찬원은 바쁜 일정으로 항상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다퉜는데 매니저는 화를 내는 중에 이찬원의 진통제에 병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된 후 이찬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매니저는 그 스태프뿐만 아니라 MC붐도 이 일을 다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직후 MC붐은 이찬원과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 조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MC붐의 진심 앞에서 이찬원은 감동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 그는 MC붐과 매니저에게 오늘 병원에 가서 확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찬원은 현재 콘서트 준비에 한창입니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저희는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른 소식입니다. 이찬원이 2022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트로테이너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12월 27일 2022년을 이끌어갈 한국의 대표 브랜드를 시상하는 2022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선정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한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은 매년 소비자 조사를 기반으로 다음 해를 이끌어갈 기대되는 브랜드를 선정해 발표하는 한국 최대 규모의 브랜드 시상이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 행사는 온 오프라인 소비자 조사를 통해 내년을 이끌어갈 브랜드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사에서 이찬원은 트로테이너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이찬원이 캐스터로 출연하고 있는 TVN의 라켓보이즈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이찬원은 TV조선과의 계약 종료 이후에는 노래, 요리, 악기, 스포츠 등 색이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다. 자,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영화로 제작된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이 이 미스터트롯을 영화로 제작한다는 소식은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관심을 끌었던 두 개의 단어를 떠올른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고요. 또 하나는 미스터트롯입니다. 코로나19는 국민들을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슬프게 했는데 이 어려운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위안해준 것이 미스터트롯입니다. 미스터트롯은 과히 열풍이었습니다. 힘듦이었습니다. 신화였다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트롯의 열풍을 만들어냈고 트롯의 신화를 만들어냈고 자, 흘러간 노래 트롯 장르를 지금 현대화시켰고 앞으로 세계화의 기초를 다진 게 미스터트롯의 경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미스터트롯에 열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스터트롯의 경연 결승전 대국민 문자 투표에 무려 700만여 명이 문자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마지막 경연에 시청률이 35.7%를 찍었습니다. 이거는 신화입니다. 신드롬입니다. 이런 신화와 신드롬을 TV조선이 영화로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 아주 멋진 결정일 것 같고 이 영화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요.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가장 떠오르는 장면이 이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자,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리더를 하고 있는 퀸, 이 그룹의 다큐를 영화화한 겁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룹 퀸의 활동을 영화화한 보헤미안 랩소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말 열광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열광을 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열광을 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에 대해서 열광을 했습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을 영화화한다니까 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떠올랐습니다. 제2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장담합니다. 왜냐? 많은 국민들이 열광했고, 자, 이 국민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줬고 트롯의 열풍, 트롯의 신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영화화한다면 아마 대박을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보헤미안 랩소디의 관객이 한 1000만 정도, 990만 정도가 돼서 관객 수로 대한민국 영화 중에서 26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000만 관객을 유지한 거죠. 그렇다면 미스터트롯의 영화도 아마 이거 못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미스터트롯의 영화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작에 들어갈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제작 일정이나 캐스팅, 스토리 구성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확정이 돼 있지만,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예측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 설명을 듣고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 말하자면 뉴스장터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도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이 영화의 제작의 구체적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스토리 구성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고요. 하나는 어떻게 캐스팅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간단할 것 같지만 또 복잡할 수도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하더라도 대충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가야 맞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서